퍽. 얼굴이 땅에 박혔다. 흙이 아니었다. 돌바닥이었다. 이가 부러지는 감각이 턱뼈를 타고 두개골까지 울렸다. 감히 이 천뇌무관에서 도둑질을? 발이 등을 밟았다. 사내의 군화 밑창이 척추를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건 비명이 아니라 웃음이었다. 강진이 형한테 또 맞네? 저번엔 수련비 빼돌리다 걸렸잖아. 아, 맞다. 막내가 원래 저러잖아. 막내. 그 단어가 귓속에서 모처럼 박혔다. 등을 밟고 있는 사내 강호. 천뇌무관의 대리주의자 장남. 30이 채 안 된 나이에 가문의 모든 실권을 쥔 자.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강진의 큰형이었다. 누나도 안 온다. 막내야. 강설이는 오늘 한빙세가 혼담 자리에 갔거든. 강호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내가 몰래 꺼낸 그 녹슨 창. 아버지 서고에서 가져온 거지? 심장이 쿵 뛰었다. 아니, 이건 심장이 뛴 게 아니었다. 기억이 뛴 거였다. 녹슨 창. 서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문자 그대로. 시야가 하얗게 튀었고 찰나 동안 다른 장면이 보였다. 하늘을 가르는 9줄기 뇌전. 창 한 자루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는 번개의 벽. 수만 마도가 그 앞에서 재가 되어 흩어지고 그 중심에 선 남자는 웃고 있었다. 피투성이로. 등 뒤에 칼이 박힌 채로. 나. 기억이 끊겼다. 번개처럼 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졌다. 남은 건 두통과 설명할 수 없는 확신 하나. 저건 나였다. 뭐야, 기절한 거야? 강호가 발을 뗐다. 관심이 식은 목소리였다. 벌레를 밟았다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관심. 치워. 강호가 돌아섰다. 그 뒤를 따르는 하인 둘이 강진의 팔을 잡고 질질 끌었다. 돌바닥에 등이 쓸렸다. 옷이 찢어졌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천뇌무관. 끌려가면서 본 풍경은 처참했다. 이름만 무관이었다. 담장은 반쯤 허물어졌고 수련장 바닥엔 잡초가 가득했다. 한때 창가였을 나무틀에는 창 대신 빨래가 널려 있었다. 그리고 수련장 한가운데 문화생 열댓 명이 검을 들고 서 있었다. 검. 그 순간 또 머릿속에서 뭔가가 울렸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 굳이 말하자면 모욕. 내 문파에서 내 후손들이 남의 검법을 쓰고 있다. 이건 강진의 감정이 아니었다. 강진은 이걸 모욕이라 느낄 이유가 없다. 그는 원래 이 무관의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이건 다른 누군가의 감정이었다. 하인들이 강진을 뒷마당 창고에 던져 넣었다. 문이 닫혔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등에서 피가 흘렀고 이빨이 하나 빠져 있었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가 있었다. 강진은 아니, 이 몸 안에 무언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떨림의 이유는 고통이 아니었다. 기가 움직이고 있었다. 미약했다. 신라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단전에서 손끝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었다. 뇌기. 입술이 벌어졌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다. 삼류라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다. 번갯빛이었다. 창고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잠은 자지 않았다.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남의 기억이 쏟아졌으니까. 대천뇌문의 전경. 삼천문도가 창을 들고 도열한 광경. 하늘을 찢는 9줄기 번개.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내 창 끝에 자비는 없다고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 태사혁. 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남의 이름인데 남의 이름 같지 않았다. 부르면 심장이 대답했다. 나는 태사혁이다.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증명할 수 없지만 의심할 수도 없는 종류의 진실. 그런데 동시에 강진의 기억도 있었다. 16회의 기억. 형에게 맞고 하인에게 무시당하고 무관의 구석에서 몰래 녹슨 창을 휘둘렀던 소년의 기억. 그 기억은 태사혁의 것이 아니었다. 빙의인가? 아니, 빙의라면 원래 주인의 기억이 이렇게 선명할 리가 없다. 환생이라면 전생의 기억이 이렇게 또렷할 리가 없다. 둘 다 아닌 건가? 아니면 둘 다인 건가?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체가 아니었다. 새벽빛이 창고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강진은 태사혁은 일어섰다.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등의 찰과상에서 딱지가 안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면 회복력이 비정상적이었다. 뇌기가 알아서 상처를 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몸의 기맥은 엉망이지만 뇌기에 대한 친화력은 괴물이군. 창고 구석에 뭔가가 있었다. 어젯밤 강호에게 뺏기기 전에 여기 숨겨둔 것. 강진의 기억이 알려주었다. 헝겊에 쌓인 녹슨 창 한 자루. 태사혁이 천천히 헝겊을 벗겼다.
녹이 슬었다. 창날은 이가 나갔고 자루는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창대 안쪽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뇌문이 새겨져 있었다. 손이 멈췄다. 이건 내가 새긴 문양이 아니다. 천례구식의 뇌문은 태사혁이 직접 만든 것이다. 200년 전 매 초식마다 고유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그 문양의 획 하나하나를 그는 기억한다. 이건 달랐다. 비슷하지만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천례구식의 뇌문을 참고해서 새로 만든 것 같았다. 원본을 본 적 있는 자의 솜씨. 그러나 원본과는 다른 의도가 담긴 문양. 누가, 왜 이 막내 아들의 창에 이런 걸 새겼지? 질문은 묻어두었다. 지금은 답을 찾을 수 없다. 대신 창을 쥐었다. 녹슨 창이 손에 감기는 순간 몸이 기억했다. 20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아니 20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듯 손바닥과 창자루가 하나가 되었다. 태사혁은 좁은 창고 안에서 창을 세웠다. 천례구식 제1초. 뇌명. 창끝이 움직였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전성기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속도. 하지만 파지직. 창끝에서 정전기가 튀었다. 작은 불꽃. 성냥 하나 목혈 수준의 뇌기. 그러나 분명한 번개였다. 아! 웃음이 나왔다. 비참해서 웃은 게 아니었다. 이 망가진 몸, 이 녹슨 창, 이 처참한 무관에서도 번개는 살아있었다. 그게 우습고 그게 기뻤다. 문이 열렸다. 아침 햇살과 함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대충 묶었고 거미가 아닌 창의를 입고 있었다. 이 무관에서 아직 창을 쓰는 유일한 사람. 강설? 강진의 누나? 그리고 태사혁이 이 무관에서 처음 마주친 제대로 된 무인.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다. 혼담 자리에서 뭔 일이 있었냐? 태사혁이 물었다. 강진의 말투가 아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윗사람의 어조. 강설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어디도 맞았어? 말투가 왜 그래? 실수였다. 태사혁은 즉시 말투를 바꿨다. 아니 그냥 누나 얼굴에 멍이 있길래? 어색했다. 200년간 천하를 호령하던 입에서 막내 아들 연기를 하려니 혀가 꼬였다. 강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훑었지만 이내 한숨을 쉬었다. 한빙세가 셋째가 술주정을 했어. 아버지는 못 본 척하셨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주먹은 떨고 있었다. 태사혁은 그 주먹을 봤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검이 아니라 창을 잡아서 생긴 굳은 살. 가문 전체가 검으로 갈아탄 뒤에도 이 여자 혼자 창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무공을 지킨 건 가주도, 장로도, 장남도 아니라 이 하나 남은 딸이었나? 누나? 왜? 오늘 수련 같이 하자. 강설의 눈이 커졌다. 당연했다. 강진은 수련을 빼먹는 것으로 유명한 놈이었다. 그런 놈이 자발적으로 수련을 제안하다니? 열나는 거 아니지? 진심이야. 태사혁은 녹슨 창을 들어보였다. 강설의 시선이 창에 머물렀다. 잠깐,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기대 비슷한 것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좋아 대신 울면 안 봐준다. 누가 울어? 둘은 뒷마당으로 나섰다. 수련장이라 부르기 민망한 공터. 잡초 사이로 낡은 허수아비 3개가 서 있었다. 그마저도 팔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 상태. 강설이 창을 뽑아들었다. 자세를 보는 순간 태사혁의 눈이 변했다. 뭐야,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경악에 가까웠다. 강설의 창법은 천례구식이 아니었다. 천례구식의 자네였다. 200년 동안 전승이 끊기고 왜곡되고 다른 무공과 뒤섞이면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제1초 뇌명의 시작 동작은 비틀려 있었고 2초 병력의 보법은 아예 사라져 있었다. 이게 창법이냐?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막을 수 없었다. 강설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눈이 마주쳤다. 강설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건 분노가 아니었다. 수치심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창법이 형편없다는 걸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눈. 태사혁은 후회했다. 입이 앞섰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강설이 창을 꺼뒀다. 표정이 닫혔다. 방금 전까지 있던 기대의 잔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뭘 안다고. 돌아서는 등이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세운 등. 태사혁은 그 등을 봤다. 200년 전에도 수없이 봤던 종류의 등이었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무인의 등.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강설이 멈췄다. 뭐? 그 창법. 원래 형태를 안다. 미친 소리였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소리였다. 천례무관의 막내, 수련을 빼먹는 것으로 유명한 16살 강진이 원래 형태를 안다니? 강설이 돌아섰다.
눈에 경계가 가득했다. 강진 너 진짜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태사혁은 녹슨 창을 들었다. 숨을 고르고 단전의 뇌기를 끌어올렸다. 신라 같은 기운. 전성기엔 산을 갈랐을 힘이 지금은 촛불 하나 수준이었다. 상관없다. 초식의 길을 보여주는데 힘은 필요 없다. 천뇌구식 제1초 뇌명. 창끝이 그었다. 느리게, 교본처럼 정확하게. 하단에서 시작해 우측 사선으로 올라가며 반회전. 이 한 동작 안에 보법 3걸음, 허리 회전 2박자, 호흡 한 주기가 담겨 있었다. 파지직. 창끝에서 다시 정전기가 튀었다. 새벽 공기가 찢어지는 작은 소리. 강설의 눈이 떨렸다. 그녀가 평생 수련해온 천뇌창법의 제1초. 같은 이름, 같은 시작점. 그런데 동작이 완전히 달랐다. 아니, 달랐다는 표현이 틀렸다. 이쪽이 원본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다. 어디서 배운 거야? 강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사혁은 대답 대신 2초로 넘어갔다. 제2초, 병력. 보법이 핵심이었다. 전진이 아니라 낭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듯 무게중심을 한 박자에 끌어내리며 창을 찍는다. 강설이 배운 병력에는 이 보법이 없었다. 그저 힘껏 내려찍는 동작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태사혁의 창이 땅을 찍었다. 쿵! 돌바닥에 금이 갔다. 녹슨 창날로 신라 같은 뇌기로 이 망가진 몸으로 돌바닥에 금을 냈다. 강설의 입이 벌어졌다. 세 번째는 못하겠다. 태사혁이 창을 짚고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 초식의 전력을 쏟았을 뿐인데 단전이 바닥났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 몸의 기맥이 이 정도로 엉망이라니? 하지만 보여줄 건 보여줬다. 강설이 한참을 서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잖아. 낮은 목소리였다. 내가 이걸 알 리가 없어. 아버지 서구에도 이런 원형은 없었어. 장로님들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꿈에서 봤다. 궁색한 변명이었다. 태사혁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나는 200년 전 이 문파를 세운 태사혁이다라고? 미친놈 취급이 아니라 주화인마 환자로 격리될 것이다. 강설이 오래 쳐다봤다. 믿지 않는 눈이었다. 당연히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본 두 초식을 부정할 수도 없는 눈이었다. 꿈. 그래, 꿈. 삼류 막내가 꿈에서 원형 창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들으니까 나도 좀 그렇긴 한데? 강설이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그리고 창을 다시 들었다. 한 번만 더 보여줘. 태사혁이 눈을 깜빡였다. 방금 못하겠다고. 제1초만 천천히 내가 따라할 수 있게. 그녀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의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위에 갈망이 덮여 있었다. 평생 지켜온 창법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의 눈. 태사혁은 입꼬리를 올렸다. 이런 눈을 하는 놈은 가르칠 만하다. 제1초를 3번 반복했다. 세 번째에서 무릎이 꺾였다. 태사혁은 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강설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이제 내가 해봐. 강설이 자세를 잡았다. 틀렸다. 허리각도 반뼘 더 낮춰. 다시. 호흡이 빠르다. 창이 올라갈 때 들이쉬고 내려갈 때 내뱉어. 다시. 호법. 왼발이 먼저가 아니라 오른발이 먼저다. 뇌명은 번개가 내려치는 초식이야. 왼발 먼저면 올라가는 궤도가 된다. 강설의 눈이 흔들렸다. 지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자기 창법의 위화감을 평생 느끼면서도 어디가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 막내 아들이 한 글자씩 짚어내고 있었다. 7번째 시도. 강설의 창이 그었다. 소리가 달랐다. 지금까지 강설의 창이 바람을 가를 때는 쉭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칫하고 공기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강설 자신이 가장 놀랐다. 이게 뭐야? 손에 전해지는 감각이 완전히 달랐다. 같은 창, 같은 팔, 같은 힘인데 창끝이 가는 길이 바뀌니 모든 게 바뀌었다. 태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감이 좋다. 7번 만에 궤도를 잡다니. 강진. 강설이 창을 내리고 동생을 똑바로 봤다. 솔직하게 말해 꿈이 아니잖아. 침묵. 태사혁은 대답을 골랐다. 진실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거짓말로는 이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반쯤만 열어야 한다. 누나, 이 무관 곧 망해? 질문으로 질문을 막았다. 강설의 입이 닫혔다. 큰형이 한빙세가에 무관을 넘기려는 거지? 누나를 혼담에 끼운 것도 그 대가잖아. 강설의 눈이 커졌다. 강진이 이걸 알 리가 없었다. 막내는 가문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으니까.
어디서 들은 거야? 대답해. 맞아, 안 맞아. 맞아. 강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석 달 안에 청기가문부 등급 심사가 있어. 거기서 1등급 이하가 나오면 무관 자격이 박탈돼. 큰오빠는 그 전에 한빙세가 산하로 편입하려는 거고. 을등급이면 어느 정도야? 문주급 무인 최소 1명 4번급 셋 이상. 태사혁은 웃었다. 석 달이면 된다. 뭐가? 내가 이 무관을 갑등급으로 올린다. 강설이 웃지 않았다. 웃어야 정상이었다. 수련을 빼먹는 것으로 유명한 막내가 갑등급을 입에 올렸으니까. 그런데 강설은 웃지 않았다. 방금 본 두 초식 때문이었다. 이 아이가 보여준 제1초와 제2초는 강설이 평생 꿈꿔온 진짜 천례창법이었다. 그걸 본 뒤에는 헛소리도 다르게 들렸다. 조건이 있어. 강설이 말했다. 일주일. 뭐? 일주일 안에 내가 납득할 만한 변화를 보여줘. 내 창법이든 내 기량이든. 일주일 안에 변화가 없으면 이 대화는 없었던 거야. 냉정했다. 하지만 냉정함 안에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속고 싶은 거다. 속아도 좋으니 희망이길 바라는 거다. 태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 더. 강설이 목소리를 낮췄다. 큰오빠한테 들키면 안 돼. 내가 원형 창법을 안다는 게 알려지면. 죽여? 직접적으로 물었다. 강설이 입술을 깨물었다. 죽이진 않겠지. 대신 서구에 가두거나 외가로 보내버리겠지. 강진, 내가 무관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는다. 강진의 기억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이 무관에서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태사혁은 그 감정을 삼켰다. 자기 감정이 아닌데도 목구멍이 뜨거웠다. 이건 강진의 감정이다. 이 몸에 남아있는 16회의 외로움이 명치를 쥐어짜고 있었다. 잠깐, 이 감정을 내가 왜 느끼는 거지? 또 경계가 흔들렸다. 태사혁의 의식과 강진의 감정 사이의 경계.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이 아이인지.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안 된다. 알았다. 들키지 않을게. 강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세 발자국 뒤에 멈췄다.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묻기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태사혁은 혼자 남았다. 녹슨 창을 내려다봤다. 창대의 뇌문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석 달. 천기가문부 등급 심사. 갑등급. 계산은 단순했다. 첫째, 이 몸의 기맥을 뜯어 고쳐야 한다. 강진의 기맥은 좁고 막혀 있었다. 일반 무인의 절반 수준. 여기에 뇌기를 억지로 밀어넣으면 기맥이 터진다. 주화인마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혈관이 폭발하는 거다. 해법은 있다. 뇌신체. 기맥을 넓히는 게 아니라 태우는 방법. 번개로 기맥 자체를 소각하고 뇌기가 직접 경락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든다. 200년 전 태사혁 자신이 개발한 금단의 체질 개조법. 대가가 컸다. 개조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실패하면 전신 경락이 끊어진다. 200년 전에도 이걸 견딘 건 태사혁 한 명뿐이었다. 그때는 성인의 몸이었고 기맥도 완성된 상태였지. 이 몸은 16. 기맥이 아직 자라는 중이다. 오히려 기회였다. 다 자란 기맥을 부수는 것보다 자라는 중인 기맥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쉽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묘목을 휘는 게 쉬운 것과 같은 이치. 대신 위험도 크다. 성장기 기맥의 뇌기를 흘리면 폭주 확률이. 계산을 멈췄다. 확률 따위를 계산할 처지가 아니었다. 석 달. 이 몸으로 갑등급을 찍어야 한다. 안전한 방법은 없다. 둘째, 천뇌구식을 복원해야 한다. 머릿속에는 9초식이 완벽하게 남아있다. 문제는 이 몸이 못 따라온다는 거다. 머리는 기억하는데 근육이 모른다. 신경이 안 된다. 호흡이 안 맞는다. 9초식 중 지금 쓸 수 있는 건 제1초 뇌명뿐. 제2초 병력도 겨우 흉내 수준이다. 나머지 7초식은 현재 기량으로는 불가능하다. 순서대로 간다. 욕심부리면 죽어. 셋째, 강설을 키워야 한다. 혼자서는 갑등급을 못 맞는다. 문주급 1명, 4범급 셋. 최소 4명의 무인이 필요하다. 지금 이 무관에서 쓸만한 인재는 강설뿐이다. 일주일 안에 강설의 창법을 교정하고 동시에 내 기맥 개조를 시작한다. 계획이 섰다. 태사혁은 창고 안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다. 녹슨 창을 무릎 위에 올렸다. 눈을 감았다. 단전에 집중했다. 신라 같은 뇌기가 꿈틀거렸다. 그걸 기맥의 첫 번째 관문 회음혈로 밀어넣었다. 타는 듯한 통증이 하복부를 관통했다. 이를 깨물었다. 피가 흘렀다. 아까 빠진 이빨 자리에서. 시작이다. 뇌기가 회음혈을 뚫는데 4시간이 걸렸다.
뚫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태웠다가 맞다. 기존 기맥의 벽을 번개로 찢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살을 태우는 냄새가 몸 안에서 올라왔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회음혈 하나 뚫는데 이 정도면 전신 경락을 개조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 200년 전에는 사흘이면 됐는데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다. 태사혁은 잡념을 끊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인의 발소리. 가볍고 빠르다. 밥을 가져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발소리. 강진 도련님, 안에 계십니까? 강호의 하인이다. 태사혁은 즉시 뇌기 순환을 멈추고 바닥에 드러 누웠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아픈 척 아니, 진짜 아프니까 신음을 흘렸다. 문틈으로 하인이 안을 들여다봤다. 또 누워있네? 실망도 아니고 확인도 아닌 예상대로라는 목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태사혁은 눈을 떴다. 감시하고 있다. 강호는 막내를 무시하면서도 감시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논리는 간단하다. 무시하는 대상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 위험해지니까. 어젯밤 서고에서 녹슨 창을 꺼낸 것. 그게 걸렸다. 쓸모없는 막내가 갑자기 비전이 있을지 모르는 물건에 손을 댔다. 강호 입장에서는 체크할 수밖에 없다. 수련도 들키면 안 되고 기맥 개조도 들키면 안 된다. 시간은 밤뿐이다. 낮에는 강진답게 행동해야 한다. 수련을 빼먹고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하인들에게 무시당하는 무관의 막내. 밤에만 진짜가 된다. 태사혁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갈라진 나무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맑은 하늘이었다. 번개 한 줄기 없는. 기다려라. 곧 이 하늘에 천뢰가 울린다. 그때 왼손이 떨렸다. 태사혁의 의지가 아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바닥을 긁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강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내 몸에서 나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아니, 실제로 한 박자 멈췄다. 그리고 다시 뛰었다. 불규칙하게. 두 개의 리듬이 하나의 심장 안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나가. 나가라고.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없었다. 감정이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뇌를 직접 때렸다. 강진의 감정. 16살 소년의 절규. 태사혁은 이를 악물었다. 살아있었나? 환생이라면 원래 주인의 의식은 없어야 한다. 빙이라면 원래 주인은 밀려나거나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강진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회음혈을 뇌기로 태운 충격에 깨어났다. 왼손이 또 움직였다.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자기 목을 향해. 태사혁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붙잡았다.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는 꼴이었다. 진정해. 입 밖으로 말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혼자서 자기 손을 붙잡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모습. 누구냐고? 왜 내 안에 있어? 강진의 감정이 거세졌다. 공포가 커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뇌기 순환이 흐트러졌다. 방금 뚫은 회음혈에서 뇌기가 역류하기 시작했다. 위험했다. 이대로면 주화인마다. 태사혁은 선택했다. 싸우는 대신 힘을 풀었다. 왼손을 놓았다. 뇌기를 단전으로 전부 걷어들였다. 의식의 힘을 최대한 줄였다. 강진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순간 시야가 어두워졌다. 의식이 가라앉았다. 물속으로 잠기는 것 같았다. 수면 위에 강진이, 수면 아래에 태사혁이. 경계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어둠 속에서 태사혁은 중얼거렸다. 들리느냐 아이야. 반응이 없었다.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내 몸을 빌리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공포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강진의 감정 한 조각이 전해졌다. 거짓말. 태사혁은 웃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그래. 거짓말일 수도 있지. 내 입장에서는. 강진의 감정이 다시 움직였다. 공포는 줄었지만 경계는 여전했다. 짐승이 구석에 몰렸을 때의 경계. 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아는 눈. 태사혁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냥 받았다. 하나만 묻겠다. 침묵. 너는 이 무관이 망하는 걸 원하느냐? 감정이 흔들렸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다른 것. 씁쓸함. 체념. 그리고 그 밑에 아주 깊이 묻힌 억울함.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이 대답하고 있었다. 원하지 않는다. 무시당하고 맞고 버림받아도 이곳이 자기 집이니까. 태사혁은 그 감정을 읽고 눈을 감았다.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강진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둘은 하나의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가라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사혁이 다시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밖은 어두웠다. 밤이 된 것이다. 몸을 일으켰다. 왼손이 떨리지 않았다. 강진은 다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단전 근처에 강진의 의식이 웅크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작은 불씨 같은 존재감.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공존해야 한다. 쫓아낼 수 없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이니까. 그리고 쫓아내서도 안 된다. 이유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아이의 의식이 사라지면 이 몸도 끝이라고. 환생도 아니고 빙의도 아니다. 그러면 대체 이건 뭐지? 답은 나오지 않았다. 태사혁은 질문을 접고 일어섰다. 밤이다. 수련할 시간이다. 광문을 열었다. 달빛이 쏟아졌다. 수련장의 잡초가 은빛으로 빛났다. 부서진 허수아비들이 달빛 아래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녹슨 창을 들었다. 제1초 뇌명.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사흘이 지났다. 낮에 강진은 달라진 게 없었다. 수련을 빼먹고 부엌에서 남은 밥을 훔쳐먹고 하인들에게 쫓겨다녔다. 강호의 감시가 느슨해졌다. 예상대로였다. 사람은 기대한 걸 보면 안심한다. 밤의 태사혁은 달랐다. 매일 자시부터 인식까지 4시간. 제1초 뇌명을 반복했다. 첫날 20번이 한계였던 것이 사흘째에는 50번까지 늘었다. 기맥개조도 병행했다. 회음혈 다음은 장강혈. 척추 끝에 위치한 이 혈도를 뇌기로 태우는데 이틀 밤이 걸렸다. 대가는 정직하게 찾아왔다. 셋째 날 아침 코에서 피가 났다. 검은 피였다. 기맥을 태울 때 생긴 노폐물이 혈관을 타고 올라온 것이다. 괜찮은 증상이었다. 오히려 좋은 징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넷째 날 새벽. 수련을 마치고 창고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거기 누구냐? 심장이 얼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호가 아니었다. 더 나이든 더 무거운 목소리. 태사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련장 끝 회랑 그림자 속에 노인이 서 있었다. 마르고 구부정한 체구. 왼쪽 눈이 멀어 있었다.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가 아니라 창이었다. 창날을 꺾어 지팡이로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의 기억이 알려줬다. 풍장로. 천뇌무관의 마지막 장로. 30해 전에 은퇴한 뒤 별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강호도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인물. 이유는 간단했다. 쓸모가 없으니까. 왼눈이 멀고 오른 다리를 절며 내공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노인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 풍장로가 한 발 다가왔다. 내가 강진이냐? 네? 내가 방금 뇌명을 쳤느냐? 태사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맞다. 이 노인이 자신의 야간 수련을 목격한 것이다. 며칠째 지켜봤을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할까? 그냥 잡초 베고 있었다고. 하지만 풍장로의 멀지 않은 오른 눈이 태사혁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의심이 아닌 떨림이 있었다. 노인장, 뇌명을 아십니까? 풍장로의 지팡이가 떨렸다. 안다. 이름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50년 전에 선대문주께서 한 번 보여주셨다. 딱 한 번. 그 뒤로는 누구도 재현하지 못했지. 그런데 내가 쳤어. 풍장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을 누르려는 게 보였지만 실패하고 있었다. 50년 동안 이 무관에서 뇌명 소리를 못 들었다. 창끝에서 뇌기가 튀는 그 소리를. 노인의 멀쩡한 오른 눈에 물기가 어렸다. 태사혁은 그것을 봤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 노인은 적이 아니다. 풍장로님. 왜? 제가 미친 소리를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풍장로가 지팡이를 3개 쥐었다. 해봐라. 저는 천례구식 9초식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벌레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풍장로의 표정이 변했다. 떨림이 사라졌다. 대신 날카로움이 올라왔다. 50년을 무관해서 살아남은 노인의 눈. 증명해봐라. 단순했다. 태사혁은 그 단순함이 좋았다. 울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증명을 요구한다. 무인의 방식이다. 녹슨 창을 들었다. 제1초 뇌명. 제2초 병력. 여기까지는 강설에게도 보여줬다. 풍장로에게는 한 발 더 나간다. 제3초 낙뢰. 하늘에서 땅으로 찍는 병력과 달리 낙뢰는 땅에서 하늘로 솟는 초식이다. 창을 머리 위로 던지듯 찔러 올리며 몸 전체가 번개의 궤적을 따라 솟구친다. 뇌기가 부족했다. 3초까지 이어갈 힘이 모자랐다. 하지만 궤적만은 완벽하게 그렸다. 파지직. 이번에는 정전기가 아니었다. 정말 작은 번개불이 창끝에서 피었다가 사라졌다. 풍장로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노인은 그것을 줍지 않았다. 무릎이 꺾였다.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장로님, 삼초 낭매. 풍 장로가 고개를 숙였다. 선대 문주께서도 보여주지 못한 삼초를. 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밖에 없는 눈에서. 대체 누구냐 너는? 태사혁은 대답을 고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골라야 소용이 없었다. 강설에게는 꿈에서 봤다고 했다. 풍 장로에게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 노인은 50년을 창과 함께 살아온 무인이다. 꿈에서 삼초를 깨달았다는 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 장로님, 제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풍 장로의 눈이 좁아졌다. 대신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사혁은 녹슨 창을 세웠다. 달빛이 창날 위로 흘렀다. 이 무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천례라는 이름이 다시 중원에 울리게 만들겠습니다. 허풍이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16살 막내 아들의 허풍. 그런데 풍 장로는 웃지 않았다. 강설과 같았다. 눈이 같았다. 방금 본 세처식이 모든 논리를 이겼다. 노인이 무릎에서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었다. 등을 펴지는 못했지만 아까보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다. 셋. 네. 이 무관에 아직 쓸만한 놈이 셋 있다. 태사혁의 눈이 빛났다. 문화생 중에서입니까? 이름은 장무길, 성난, 허겸. 다 강호 대리주에게 찍혀서 자빌이나 하고 있지만 기본기는 남아있어. 풍 장로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다. 장무길은 힘이 좋다. 섬세함은 없지만 창을 쥐면 안 놓는 놈이야. 성난은 여자라는 이유로 건반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보법이 빠르다. 허겸은.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허겸은 눈이 좋다. 한번 본 동작을 잊지 않는다. 대신 몸이 약해서 오래 못 싸운다. 3명. 강설까지 4명. 그리고 태사혁 자신. 사범급 셋, 문주급 하나. 천기가문부 등급 심사의 최소 조건이 머릿속에서 맞물렸다. 장로님, 말해라. 그 셋을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풍 장로가 오래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나도 가르쳐라. 태사혁이 눈을 깜빡였다. 네. 50년을 이 무관에서 썩었다. 죽기 전에 진짜 천례창법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안 되겠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하지만 지팡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다. 태사혁은 웃었다. 처음으로, 이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겠다는데 안 될 게 있겠습니까? 풍 장로가 멈칫했다. 제자가 스승에게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는 눈이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잘 부탁한다, 강진. 달빛 아래서 노인과 소년이 마주섰다. 녹슨 창과 꺾인 지팡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태사혁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대천매문의 시작도 이랬다. 200년 전 사람 5으로 시작했다. 5째 날, 약속한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다. 태사혁은 풍 장로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장무길, 성난, 허겸 3명을 내일 밤 수련장으로 불러달라고. 풍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리고 오늘 낮, 태사혁은 강진의 일과를 보냈다. 부엌 뒤에서 밥을 훔쳐 먹고 장작을 패는 척하다가 낮잠을 잤다. 그런데 낮잠 중에 또 그것이 왔다. 강진의 기억. 이번에는 단편이 아니었다. 하나의 장면이 통째로 흘러들어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강진은 12살이었다. 수련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형들이 검을 휘두르는 걸 보고 있었다. 손에는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창 대신 누군가 다가왔다. 아버지였다. 강진의, 그리고 이 무관의 현 관주인 강태성. 아버지, 나도 수련하고 싶어요. 너는 안 된다. 왜요? 기맥이 좁다. 무리하면 다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미안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것은 두려움. 아들의 기맥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눈. 기억이 끊겼다. 태사혁은 눈을 떴다.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다. 기맥이 좁은 게 아니었어. 그제야 퍼즐이 맞았다. 강진의 기맥은 단순히 좁은 게 아니었다. 막혀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혈도를 봉인한 흔적이 회음혈을 뚫을 때 느껴졌었다. 태사혁은 그걸 노화에 의한 기맥 경직으로 넘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봉인이었다. 아버지가 봉인한 것이다. 왜? 자기 아들의 기맥을 왜 봉인하지? 아까 기억 속 아버지의 눈이 떠올랐다. 두려움. 아들의 재능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아들의 기맥에 있는 무언가가 두려웠던 거다. 녹슨 창의 뇌문이 떠올랐다. 태사혁이 만들지 않은 문양.
그리고 강진의 봉인된 기맥. 이 둘이 연결된다면 이 아이는 대체 뭐지? 질문이 쌓이기만 하고 답은 나오지 않았다. 태사혁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 내일 밤이다. 3명의 문화생을 만나야 한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못 가르칠 그릇이면 돌려보낸다. 석 달은 길지 않다. 6째 날 밤, 자시 수련장에 4사람이 모였다. 풍장로가 데려온 3명은 태사혁의 예상과 달랐다. 아니, 예상보다 나빴다. 장무길, 21살. 덩치는 컸다. 어깨가 문짝만 했고 손이 솥뚜껑 같았다. 그런데 눈이 죽어 있었다. 3년째 잡일만 하다 보니 무인의 눈이 아니라 일꾼의 눈이 되어 있었다. 성난, 19. 작고 마른 체구의 짧은 머리. 풍장로 말대로 건반에서 쫓겨난 뒤 빨래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눈에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분노. 어디로 터뜨려야 할지 모르는 종류. 허겸, 17. 태사혁과 동갑이었다. 아니, 강진과 동갑. 키가 훤칠했지만 팔다리가 가늘어서 바람에 부러질 것 같았다. 풍장로 말대로 눈이 좋았다. 태사혁이 서 있는 위치, 손의 각도, 발의 간격을 이미 읽고 있었다. 3명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왜 하필 막내가 우리를 불렀지? 당연한 반응이었다. 천례무관의 사고뭉치 막내가 한밤중에 수련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의심 안 하면 바보다. 태사혁은 말을 아꼈다. 설명은 필요 없다. 무인에게는 보여주면 된다. 녹슨 창을 들었다. 제1초 뇌명, 파지직. 제2초 병력, 쿵. 제3초 낙매. 짧은 번갯불이 창끝에서 피었다가 꺼졌다. 밤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수련장에 울렸다. 3명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장무길의 죽은 눈에 불이 켜졌다. 2 주먹을 쥐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저걸 배우고 싶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성난은 한 발 물러섰다. 방향 없던 분노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질투. 저걸 왜 자기는 못하는지에 대한 질투. 허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눈이 움직였다. 태사혁의 새초식을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었다. 풍장로의 말이 맞았다. 한 번 본 걸 잊지 않는 눈. 태사혁이 입을 열었다. 3달 뒤에 천기가문부 등급 심사가 있다. 3명의 시선이 모였다. 이 무관은 을등급 이하가 나오면 문을 닫는다. 너희도 알고 있지? 침묵이 대답이었다. 알고 있다는 침묵. 내가 갑등급을 만든다. 조건은 하나. 태사혁이 녹슨 창끝으로 바닥을 찍었다. 죽을 각오로 따라와. 먼저 입을 연 건 성난이었다. 왜?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담긴 건 많았다. 왜 막내가? 왜 우리를? 왜 갑등급을? 전부 왜 한 글자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유가 중요해? 태사혁이 되물었다. 중요하지. 난 사기 당할 생각 없거든. 성난의 눈이 날카로웠다. 건반에서 쫓겨난 경험이 만든 눈이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일을 반복한 사람의 눈. 태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창을 내려놓았다. 이유는 간단해. 이 무관이 문을 닫으면 너희는 갈 곳이 없다. 3명의 표정이 굳었다. 장무길, 너는 고아 출신이지? 이 무관이 아니면 돌아갈 집이 없다. 장무길의 큰 손이 떨렸다. 성난, 너는 여자라서 다른 무관에서도 안 받아준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성난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허겸, 너는 몸이 약해서 어디서든 탈락이다. 여기서 잘리면 환속해서 장사치가 되는 수밖에 없지. 허겸은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였다. 하지만 가는 손가락이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강진의 기억이 알려준 정보였다. 막내는 무관 구석에서 모두를 관찰해왔다. 무시당하는 자는 무시당하는 자를 알아본다. 태사혁은 그 기억을 빌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막내라서 아무도 안 봐주고 못한다고 맞고 없어도 아무도 안 찾는다. 너희랑 똑같아. 강진의 감정이 올라왔다. 단전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불씨가 흔들렸다. 지금 태사혁이 하는 말이 강진이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듯. 그래서 내가 한다. 다른 이유 없어? 침묵이 길었다. 장무길이 먼저 움직였다.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말은 없었다. 대신 주먹을 왼쪽 가슴에 올렸다. 무인의 예. 성난이 혀를 찼다. 미친 짓인 건 알고 있지? 알아. 3달 만에 갑등급. 이 멤버로. 그래. 성난이 한참을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빠지면 그땐 나 혼자라도 갑등급 찍는다. 방해하지 마.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 꼬인 방식으로 3명의 시선이 허겸에게 모였다.
가장 말이 없는 소년. 허겸이 입을 열었다. 아까 3초 낙뢰에서 왼발 축이 0.3초 밀렸어. 태사혁의 눈이 커졌다. 맞아. 이 몸의 근력이 부족해서. 허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관찰하겠다. 분석하겠다. 따라가겠다. 5. 강설, 풍장로, 장무길, 성난, 허겸. 200년 전과 같은 숫자. 태사혁은 녹슨 창을 다시 들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일주일째. 강설과의 약속 마감일. 새벽, 강설이 뒷마당으로 나왔을 때 태사혁은 이미 서 있었다. 보여줄 게 있어. 강설의 눈이 경계로 채워졌다. 일주일 전의 약속. 납득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끝이라는 조건. 해봐. 태사혁은 창을 들지 않았다. 대신 뒤로 물러섰다. 누나가 해. 뭐? 제1초 뇌명. 내가 교정해준 대로. 강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창을 들었다. 하단에서 시작. 오른발 먼저. 우측 사선으로 올라가며 반회전. 호흡은 올릴 때 흡, 내릴 때 호. 칫. 공기가 찢어졌다. 일주일 전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강설의 창끝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정전기가 튀었다. 강설의 동작이 멈췄다. 자기 창끝을 멍하니 보았다. 이게 뇌기야. 태사혁이 말했다. 원래 천뇌창법은 수련자의 기를 뇌기로 변환하는 구조가 내장되어 있어. 궤도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뇌기가 발현돼. 지금까지 안 됐던 건 궤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야. 설명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일주일 만에 뇌기가 발현될 정도면 강설의 기본 자질은 태사혁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 아이, 재능이 이 정도였나? 200년 전에도 뇌기 발현까지 보통 석 달은 걸렸다. 강설은 일주일? 궤도 교정만으로. 강설의 손이 떨렸다. 창을 쥔 손이 아니라 반대쪽 손. 얼굴을 가렸다. 울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어깨만 떨렸다. 평생 잡고 있던 창에서 처음으로 번개가 튀었다. 그 의미를 강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태사혁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200년 전에도 그랬다. 제자가 울 때는 안 보는 게 스승의 예의다. 강설이 손을 내렸다. 눈이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석 달이라고 했지. 그래, 갑등급.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태사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셋 더 있다. 풍 장로님도 합류하셨고. 강설의 눈이 커졌다. 풍 장로. 은퇴한 노인이 합류했다는 건 이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다. 큰오빠는 모르지? 모른다. 알아서도 안 돼. 강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을 다시 들었다. 한 번 더 할게. 좋아. 그리고 강진. 응. 일주일 약속 통과야. 그날 밤부터 비밀 수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소는 무관 뒷산의 폐광. 풍 장로가 알려준 곳이었다. 30년 전 채석장으로 쓰이다 버려진 동굴. 입구가 덤불에 덮여 있어 강호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자시에 모이고 인시에 흩어진다. 4시간. 태사혁은 수련 방식을 넷으로 나눴다. 장무길에게는 제1초 뇌명만 시켰다. 하나의 초식을 1000번 반복시켰다. 힘은 넘치고 섬세함이 부족한 놈에게 필요한 건 가짓수가 아니라 깊이다. 성난에게는 보법을 먼저 가르쳤다. 뇌명의 공격 동작이 아니라 움직이는 법부터. 빠른 발을 가진 놈은 먼저 달리게 하고 나중에 창을 쥐어주는 게 맞다. 허겸에게는 눈을 썼다. 태사혁이 초식을 시연하면 허겸이 관찰하고 나머지 셋의 동작을 교정하는 역할. 몸이 약한 대신 분석력을 무기로 삼게 했다. 강설에게는 제2초 병력을 넘겼다. 누나는 제1초를 이미 잡았으니까 2초로 간다. 빨라도 되는 거야? 누나한테는 느린 거야. 강설이 미심쩍은 눈으로 봤지만 병력의 보법을 알려주자 입을 다물었다. 몸이 먼저 이해했기 때문이다. 풍 장로는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지켜봤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태사형 옆에 앉아 나직이 물었다. 넷 다 석 달 안에 되겠느냐? 솔직한 질문. 태사혁도 솔직하게 답했다. 장무길과 강설은 된다. 성난과 허겸은? 모르겠다. 시간이 빠듯해. 풍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하나 알려줄 게 있다. 노인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먹이 번져 글씨가 흐릿했다. 천기가문부 등급심사의 실제평가 항목이다. 태사혁의 눈이 좁아졌다. 문주급 무인 하나, 사범급 셋. 강설이가 말한 조건 아닙니까? 그건 겉조건이고. 풍 장로가 종이를 펼쳤다. 실제로는 실전 시합이 있다. 심사관이 지정한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해. 상대가 누군데요?
같은 등급 심사를 받는 다른 무관이야. 태사혁의 손이 멈췄다. 어떤 무관? 풍 장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빙세가 사나 도장. 공기가 차가워졌다. 한빙세가, 강호가 무관을 넘기려는 바로 그 새가 우연이 아니지. 태사혁이 말했다. 풍 장로가 고개를 저었다. 강호가 손을 썼다. 심사에서 지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무관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거야. 이를 갈았다. 형이 동생의 집을 팔아먹기 위해 심사까지 조작하고 있다. 한빙세가 도장의 수준은 을등급 상위, 사범급 무인만 5이야. 5대 넷. 숫자도 밀리고 경력도 밀린다. 여기에 상대는 검을 쓰고 이쪽은 이제 겨우 창을 잡기 시작한 오합지졸. 태사혁은 웃었다. 재밌네. 풍 장로가 의아한 눈으로 봤다. 200년 전에도 첫 상대가 나보다 강했거든. 말을 뱉고 후회했다. 200년 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이다. 풍 장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다. 한 가지 더 있다. 또요? 심사 날짜가 앞당겨졌다. 3달이 아니야. 얼마나? 45날. 3달이 45날로 줄었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 태사혁은 계산을 다시 돌렸다. 기존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맥 개조에만 한 달이 필요한데 수련과 병행하면서 45날 안에 전부 끝내야 한다. 강호가 날짜까지 건드린 건가? 천기가문부에 한빙세가 출신 심사관이 있다. 그쪽에서 밀어붙인 거지. 태사혁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200년 전에 다 써버렸다. 지금 드는 감정은 차가운 것. 계산. 전장에서 병력이 반토막 났을 때 지휘관이 하는 종류의 계산. 버릴 건 버린다. 눈을 떴다. 수련 방식을 바꿉니다. 풍 장로가 고개를 기울였다. 기본기 수련은 열흘로 끊겠습니다. 11째 날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전이라니? 상대가 없잖느냐? 있습니다. 태사혁이 풍 장로를 봤다. 서로 싸우면 됩니다. 풍 장로의 눈이 커졌다. 아직 초식도 제대로 못 익힌 아이들을 서로 붙이겠다고? 전장에서 초식을 완성한 놈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변해 있었다. 강진의 말투가 아니었다. 태사혁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200년 전 삼천문도를 이끌던 문주의 어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싸우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태사혁이 녹슨 창을 들었다. 제가 상대합니다. 넷 전부. 동시에? 동시에. 풍 장로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이가 빠진 입으로 주름투성이 얼굴로, 그런데 눈만은 청년처럼 빛나는 웃음. 미친놈이구나 너는. 자주 듣던 말입니다. 이것도 실언이었다. 하지만 풍 장로는 또 묻지 않았다. 대신 꺾인 지팡이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심판을 보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노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 기맥 깨줘. 밤마다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태사혁이 멈췄다. 코에서 검은 피 흘리는 거, 새벽에 손이 떨리는 거. 이 늙은이 눈이 하나지만 그 정도는 본다. 풍 장로가 태사혁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쓰러지면 전부 끝이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었다. 태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쓰러집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안 쓰러집니다. 풍 장로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200년 전에도 이랬겠구나. 이번에는 태사혁이 멈출 차례였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풍 장로의 외눈이 웃고 있었다. 아는 눈이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는 눈.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번에도? 가서 자거라. 내일부터 바빠진다. 열흘이 지났다. 기본기 수련 기간이 끝났다. 결과는 명확했다. 장무길. 제일초 뇌명을 840번 반복했다. 창끝에서 뇌기는 안 나온다. 하지만 궤도가 몸에 박혔다.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남자의 뇌명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소리가 달랐다. 쉭도 칫도 아닌 쿵. 바람이 아니라 대지를 때리는 소리. 힘으로 치는 뇌명이라. 원형과는 다르지만 이건 이것대로 무기가 된다. 성난. 보법을 완전히 익혔다. 뇌명의 세 걸음 보법 위에 자기만의 리듬을 얹기 시작했다. 빠르다. 너무 빠르다. 문제는 빠르기만 하고 멈추질 못한다는 것. 급제동이 안 돼. 공격 타이밍을 잡으려면 멈추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허겸. 초식을 머릿속에 전부 담았다. 제1초부터 제3초까지의 궤도, 호흡, 보법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심지어 태사역의 시연에서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냈다. 하지만 몸이 못 따라갔다.
10번 휘두르면 숨이 찼고 20번이면 주저앉았다. 강설, 제2초 병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어젯밤 제3초 낙뢰에 진입했다. 뇌기 발현도 안정되고 있었다. 정전기 수준이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강설은 사범급을 넘길 수 있다. 11째 날 밤, 폐광, 4명이 도열해 있었다. 창을 들고 풍 장로가 구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태사역이 폐광 중앙에 섰다. 녹슨 창을 옆구리에 끼고 4명을 둘러봤다. 오늘부터 실전이다. 장무길이 주먹을 쥐었다. 성난이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허겸이 안경 비슷한 것, 목재태에 수정 렌즈를 끼운 물건을 고쳐 썼다. 규칙은 하나. 나를 한 번이라도 맞히면 그날 수련 끝. 성난이 비웃었다. 넷이서 1명을? 부족하면 풍 장로님도 들어오시라고 할까? 됐어. 성난이 먼저 뛰어들었다. 빠르다. 풍 장로가 말한 대로 보법이 수준급이다. 왼쪽에서 파고들며 창을 찔렀다. 태사역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목만 돌렸다. 툭! 성난의 창대를 녹슨 창으로 가볍게 쳤다. 그것만으로 성난의 궤도가 틀어졌다. 발이 꼬이며 넘어졌다. 멈추는 법을 모르면 속도는 독이야. 말이 끝나기 전에 장무길이 돌진했다. 정면, 우직하게, 4명의 궤도로. 이건 달랐다. 힘이 실려 있었다. 태사역은 반보 옆으로 빠졌다. 장무길의 창이 바람을 가르며 빈 공간을 찔렀다. 그 틈에 태사역의 창이 장무길의 손목을 톡 쳤다. 궤도는 맞아. 대신 눈이 창끝만 보고 있어. 상대를 봐.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허겸이었다. 장무길의 돌진을 미끼로 쓰고 뒤를 잡은 것이다. 판단이 좋았다. 하지만 창이 느렸다. 태사역은 돌아보지도 않고 창을 등 뒤로 넘겨 허겸의 창을 막았다. 머리는 좋은데 팔이 안 따라오는군. 허겸이 이를 악물었다. 그때 위에서 바람이 내려왔다. 강설이었다. 폐광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 바위를 차며 뛰어내리고 있었다. 제3초 낙뢰의 궤도. 하늘에서 땅으로. 태사역의 눈이 빛났다. 이건 좀 되는데? 강설의 창이 내려 꽂혔다. 태사역은 피하지 않았다. 녹슨 창을 올려받았다. 깡!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폐광에 울렸다. 충격이 팔을 타고 어깨를 흔들었다. 태사역의 눈이 흔들렸다. 무겁다. 일주일 전의 강설이 아니었다. 궤도가 교정되면서 체중과 뇌기가 한 점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거칠지만 방향은 맞다. 태사역이 창을 틀어 강설의 창을 흘렸다. 강설이 착지하며 반보 미끄러졌다.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깝다. 반촌만 더 깊었으면 막지 못했어. 다시. 강설이 곧바로 뛰어 올렸다. 2번째 낙뢰. 이번에는 각도를 바꿨다. 정면이 아니라 우측 사선. 그 순간 성난이 왼쪽에서 파고들었다. 넘어진 뒤 바로 일어나 다시 돌입한 것이다. 아까와 달리 속도를 한 단계 줄였다. 멈추지는 못하지만 방향 전환이 가능한 속도. 배우는 속도가 빠르군. 오른쪽에서 강설, 왼쪽에서 성난. 정면에서 장무길이 다시 돌진하고 뒤에서 허겸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사면포위. 태사역은 웃었다. 녹슨 창을 돌렸다. 한 바퀴. 원을 그리듯. 파지직. 창 끝에서 뇌기가 터졌다. 작은 번개. 성냥불 수준. 하지만 폐광 안에서 터진 번개불은 눈을 찔렀다. 넷의 동작이 찰나 멈췄다. 그 찰나에 태사역이 움직였다. 강설의 창 아래를 파고들어 창대를 걷어차고 반회전하며 성난의 보법 궤도를 끊고 장무길의 정면 돌진에 측면으로 비껴서며 어깨를 밀었다. 3번의 접촉. 1초도 안 걸렸다. 강설이 비틀거렸다. 성난이 주저앉았다. 장무길이 벽에 부딪혔다. 허겸만 남았다. 소녀는 창을 들고 있었지만 찌르지 않았다. 태사역의 움직임을 보고 이미 계산이 끝난 것이다. 찔러봤자 안 맞는다는 계산. 왜 안 찔러? 안 맞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허겸이 입술을 깨물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답은 아는데 몸이 못하는 거였다. 방법은 알아요. 장무길 형이 정면을 잡고 성난 누나가 측면을 끊고 강설 누나가 위에서 내려 찍는 동안 제가 뒤를 잡는 거. 그런데 제가 느려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분함이 있었다. 머리는 보이는데 몸이 안 되는 사람의 분함. 태사역은 창을 내렸다. 허겸? 네? 내 역할은 찌르는 게 아니야. 허겸의 눈이 커졌다. 넌 읽는 놈이야. 싸움 전체를 읽고 나머지 셋에게 지시해. 어디를 치고 어디를 맞고 언제 빠질지. 그게 무인입니까? 군사라고 한다. 태사역이 허겸의 어깨를 쳤다.
200년 전에도 내 옆에 한 명 있었어. 또 실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습하지 않았다.